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또 그 56분인가 8분이 또 중지를 모아서 또 그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또 참 이게 지금 국회의 사당이요. 국회의장, 부의장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일방통행하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초선 의원 초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한테 보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초선 의원 공동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이 전달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제 전달됐죠, 이제. 예, 전달됐어요, 이 시간에는. 자,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드리는 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삼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 견제가 되지 않고 있죠. 이유는 거대 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리니까 야당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근거해서 외교, 행정, 경제, 사회, 통일, 문화 등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는 게 국회 대정부 질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막 그 국회의원이 자기 아랫사람인지 알고 막 그냥 눈을 막 부라리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뭐 이러잖아요. 국회의원은 움직이는 헌법기관이요. 그런데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추미애 아줌마. 이 문제 있는 거지 이건. 그래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흘간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56명의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의 취지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늠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56분의 미통당의 초선 의원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 있습니까? 거만과 오만이죠. 그러나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운 국회의장단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질문하는 야당 의원에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시중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흥분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맹신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작태죠. 정경심 씨가 한 말은 재판에서도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이었고 정경심 씨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가짜 뉴스 프레임에 가두어 두면서 형사 피의자를 감싸는 그런 회기망측한 일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석했다는 국무의원의 오만한 태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국회의장은 즉각 주의를 주거나 제지를 하지 않고 국무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눈치를 살피십니까?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의 지시였나요? 청와대의 지시였나요? 국회의장이 삼권 분립의 입법부 수장이에요. 그런데 입법부 수장이 그리고 입법부 부수장이 그렇게 누구 눈치를 봅니까? 국무총리 눈치 봅니까? 아니면 사법부 대법원장 눈치 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동급입니다. 어쨌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은 연설이 아닌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묵인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저희들 초선의원 56명은 지금 이렇게 이 글을 보내드립니다. 자,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야당 공세의 장으로 악용한 여당 초선 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그리고 야당을 악용하는 그런 초선 의원이 여당에 있다는 건 벌써부터 초선 의원이 가지가 없다. 앞에는 꼭 싸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자리를 비운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석에 선 김상희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한동안 이어진 뒤에야 제지한다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감싸는 걸로 정리합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입법부.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걱정이 된다. 정말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느냐.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미통당 초선 의원 56분의 생각입니다. 1967년 이후에 53년 만이라는 집권 여당의 단독 개원, 그리고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의원장 선출 강행, 또 16대 국회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강탈, 이렇게 마구잡이 시기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곰 같은 그런 입법부 집권여당, 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 이 입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다수 국민들이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원하는지 여야의 협치를 원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번에도 그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초선 의원 56분이 찾아갔죠. 의장실로. 거기서 의장님께서 껍벅하고 계시다가 돌아가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시간을 줘라.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바로 법사위원장 통과를 그냥 방망이를 빡빡빡 이렇게 빨리 끝내고 의원들 눈치를 보시는 국회의장님 박병석 씨. 그런데 지금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곡히 조선의원 56명이 중지를 모아서 쓴 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내용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비록 여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진행으로 선출됐지만 73년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국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정말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더더욱 큰 실망으로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부메랑처럼 본인들한테 다시 돌아갈 겁니다. 국회의장단은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 분립의 한 축입니다. 청와대에 꼼짝 못하는 절대 다수 여당이 야당을 고립시키려 해서는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 아니면 통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어쩔 수 없이 야당 몫으로 의장, 그리고 여당 몫으로 의장, 야당 몫으로 부의장 이렇게 정해진 걸로 김재근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의장, 의장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그냥 강탈해 갔죠. 그래서 그냥 방망이 때리는 것도 속도가 빨라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야가 협치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협치가 되고 협의가 됐으면 방망이가요 땅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야당 의원들이 협치가 안 되고 여당 스스로 혼자 일방통행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쩌겠습니까? 갑자기 누가 야당 의원이 퍽 나와가지고 뺏을까봐 바빠요, 바빠. 자, 했습니다. 빵빵빵. 지금은 그럽니다. 완전히 200km가 넘는 고속도로 질주죠. 원래 고속도로가 100km인데 200km 넘게 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아프실 거야, 의장님. 그리고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만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권한을 넘겨받아서 회의를 진행할 때 당적을 잊고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의 세계죠. 이런 의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와 같은 파행과 대립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는 상임의원위와 다르게 그리고 야가 마주 앉은 구조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공정한 회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열망을 담은 것이며 국회의장단을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입법부의 수장이니까 수장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수장은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방망이를 써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선인 만큼 지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뜻깊게 받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의사 일정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초선 의원 56분이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박병석 그리고 김상희 두 의장, 부의장이 이 내용을 봤겠죠. 또 보면 뭐합니까? 본다고 이들의 주관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획을 그을 수 있는 분이라면 저 미통당 초선 의원 56분이 보낸 이 메시지를 보고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기를 바라던데 과연 그게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